자, 이제 94쪽으로 들어갑니다. 자, 수용 사용 방식 보이죠? 자, 여러분들, 우리 수용 등을 통한 방식입니다. 자, 우리 방식은, 수용하고 환지 있다겠죠? 수용 등에 한 방식이다. 일단, 여기에서 공부할 것은 5가지를 공부할 겁니다. 5가지. 자, 일단 5가지라고 제가 말한 것은, 여기는 소속이 수용이에요. 환지 쪽에서 나오는 게 아니다. 수용 쪽에서 나온다. 한번 공부할 때 여러분 어디 계파는 잘 구별하고 공부하세요. 남의 집에 들어가지 말고. 자, 1번 수용에 관한 것은 일단은 여기는 공토법이 준용이 되겠죠. 공토법 적용입니다. 대신 이제 특례 규정. 자, 간단한 거니까 이거 하나 정도 봐두시면 될 거예요. 특례 규정 좀 더 설명드릴 겁니다. 자, 또 한 가지 선수금이 나오죠. 항상 여러분 수용은 자, 수용할 때는 시행자가 돈이 좀 부족하다겠죠. 돈 쫓기겠지. 자금 압박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선수금이 뭐예요? 시간 먼저 땡겨받는 돈. 먼저 땡겨받는 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말 그대로 여러분들 우리가 기본적으로 우리 대상을 놓고 보면 이러잖아요. 항상 일정한 지역이 있겠죠. 요 지역이 막 이렇게 되어 있는 이 지역입니다. 편의상 대충 그릴게요. 이렇게 되는데, 자, 이것을 공사해가지고 이렇게 만든다고 했잖아요. 자,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 도로를 반듯반듯 구성할 것이고, 아울러서 여기에 공공시설도 설치하고 하나의 도시를 만드는 것이죠. 자, 이때 만들 때, 자, 여기 조성된 토지를 공급하게 되면 받을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 사람들 받을 돈을 미리 땡겨받는 게 뭐라고? 선수금. 그래서 시행자는 미리 돈을 땡겨받을 수 있다. 이 선수금은 일반적으로들 환지에서 나온다고? 수용할 때 나온다고? 수용할 때 나오지. 환지에서는 선수금 문제 나올 것이 없어요. 네, 한번 봐두시고. 또 한 가지는 토지 상환채권 보이죠? 자, 토지 상환채권은 뭐예요? 나중에 토지로 상환, 토지로 주겠다는 채권이에요. 공사 끝나고.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자, 의미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여기 소유자들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이래서 1번, 2번, 3번, 4번, 5번 다 있을 거야. 땅 소유자들. 원래 수용하면 시행자가 돈을 줘야 되겠죠? 보상해 줘야 될 거 아니야? 현금 보상이에요. 근데, 자, 이때 물어보겠죠? 물어봐가지고, 너 돈 받을래? 채권 받으려고 물어보는 거야. 그럼 이제 똑같아. 자, 미래가치를 선호하는 사람은 채권을 원하겠죠? 그럼 그때 채권을 발행하는 거야. 채권을 주면 공사 끝나고 뭘로 주겠다? 요 땅으로 주겠다. 알겠죠? 공사 끝나고 땅으로 주겠다. 라고 하는 것이 뭐라고? 토지 상환 채권. 알겠죠? 그래서 매수자금의 일부를 지급하기 위해서 채권을 발행하는 것이에요. 이것도 여기 나올 것이고. 또 한 가지. 원형지 공급해서 개발하게 하는 것이죠. 자, 원형지 공급 개발입니다. 자, 이게 뭐냐면 여러분들 원형지가 뭐예요? 내용 좀 이따 볼 거니까 일단 먼저 개념만 잠깐씩 보고 가요. 원형지는 원래 형태의 땅이야. 원래 형태의 땅. 이 말은 조성되지 아니한 토지. 알겠죠? 조성되지 않은 토지. 이걸 공급해 가지고 뭐 한다? 개발하게 만드는 거죠. 즉 다시 말하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여기는 전부 다 조성된 토지잖아. 땅을 조성해 버리면 보통은 바둑판이 된다겠죠? 똑같아. 면적이 다 똑같고 보통 이렇게 보통 만들거든. 그래 버리면 일단은 도시 자체가 한마디로 멋이 없어. 알겠죠? 멋이 없어. 그래서 뭔가 자연 친화적이고 창의적이고 복합적인 개발 한번 해봐라 해가지고, 자, 보통은 전체 면의 3분의 1이니까 요 정도 부분을 여기로 뜬다 떼어가지고 공급해 주는 겁니다. 이 상태를 공급을 해버려. 여기만 조성하고 여기는 원형지 상태로 공급을 해. 그거는 판다는 이야기야. 개발자가 있어. 개발자에 팔아. 그러면 여기는 이 상태로 그대로 주는 거야. 응? 대충 그린 거 비슷하죠? 그대로 주는 거야. 그럼 여기를 줘버리면 개발자가 알아서 개발하는 거야. 도로를 이렇게 멋있게 이렇게 만들 수도 있고 연못도 만들고 막이 이런 식으로 개발하라고. 원형지를 그 자체로 줘가지고 개발을 하게 할 수도 있어.
알겠죠? 하게 할 수도 있다는 것이고. 자, 대신 이때는 이게 전체 면적의 얼마 이내야 돼? 3분의 1 이내야 돼. 전체를 다 원형기로 공급해버리면 시행자는 공사 안 하겠다는 이야기잖아. 그죠? 그래서 일부는 조성하고, 3분의 2 이상은 조성하고, 원형기를 공급하더라도 3분의 1 이내입니다. 이거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알겠죠? 반드시 해야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원형기를 공급해서 개발해 갈 수 있다. 취지는 이렇게 획일적인 도시가 되는 걸 막기 위해서 뭔가 자연 친화적이고, 알겠죠? 뭔가 복합적인 또는 창의적인 개발할 수 있도록 띄워줄 수 있다. 이게 원래 형태의 땅을 그대로 공급할 수 있다. 개발하라고. 자, 공급할 때 그냥 줘요? 돈 받고 줘요? 굳이 시행자 돈 받고 파는 거야. 알겠죠? 팔아. 그러면 간단하죠? 여기 조성된 토지는 시행자가 나중에 분양하면 되고, 원형기는 개발한 사람이 알아서 해가지고 분양하면 돼. 시행자 건의할 부분이 아니야. 시행자 돈 받고 넘겨버렸으니까. 이해됩니까? 그래서 원형기를 공급해서 개발해 갈 수 있다. 보시고. 자, 또 한 가지 뭐라 했죠? 조성된 토지를 공급한다겠죠? 조성된 토지. 알겠죠? 이것을 분양한다고 생각하시면 돼. 조성된 토지를 공급합니다. 자, 그러면 수용에 관련된 것은 여러분요, 5가지가 수용에 관련된 내용들이다. 환제는 이런 게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온다. 앞에 환지가 들어가면 틀려. 알겠습니까? 뭐 환지 방식인데 토지 상한 채권 여쪽저쪽 쓰면 뒤에 말은 맞았는데 앞에 환지 들어가면 틀렸죠? 이건 환지에서 나온다, 수용할 때 나온다. 수용할 때. 환지는 땅을 바꿔주기 때문에 시행자가 자금 압박이 별로 없어. 근데 수용은 시행자가 자금 압박이 있다겠죠? 그래서 돈을 땡겨받는 것도 있고 채권 발행도 여기서 나오는 것이고, 공터법은 수용할 때 당연히 나올 것이고, 또 원형기 띄워서 공급하는 것도 수용할 때 나오지. 환지는 바꿔줘야 되는데 원형기 띄워줘 버리면 어떡해. 알겠죠? 또 분양하는 것도 수용해서 나오죠? 환지는 분양을 해, 환지 처분해. 그러니까 그래서 전부 다 수용해서 나오는 거다. 됐나요? 어느 집인가를 먼저 잡아두시라는 이야기예요. 자, 그리고 일반적으로 특례 규정은 여러분 간단해요. 우리 시설 사업에도 나왔어. 그래서 나왔는데 이거 이제 미리 한번 잡아드리고 갈 테니까 보세요. 여러분들 일반적으로 공토법의 절차에 따르면 사업인정고시를 받아야 한다겠죠? 근데 이 사업은 다 똑같아요. 똑같다고 말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공부할 사업은 크게 4개 사업이 있다겠죠? 우리 국토법에 뭐 나와? 도시군계획, 시설사업이 있잖아. 그죠? 지금 현재 보는 것이 개발법이 뭐죠? 개발사업. 그죠? 또 정비법에는 뭐? 정비사업. 이 3가지는 도시군계획사업이죠? 그죠? 자, 그리고 주택법에는 뭐? 주택건설사업. 주택건설사업. 사업의 종류는 4가지를 보는 것이고, 주택건설사업은 도시군계획사업이 아니에요. 도시군계획사업은 3개니까. 알겠죠? 그렇게 따지면 우리 도시군계획사업하고 주택건설사업은 차이점이 뭘까? 굳이 말하면 요 3개는 도시군계획사업이잖아. 도시군계획사업은 뭐라겠죠? 관리계획으로 결정한 사업이잖아. 요놈은 관리를 결정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알겠죠? 그럼 차이가 뭐라고? 일단 공공성에 있어서는 주택건설 사업이 도시군계획사업보다는 공공성이 강할까, 좀 약할까? 좀 약하지. 공공성이 센 것은 다 계획을 해가지고 더 절차 밟아서 가야 돼. 물론 주택건설도 절차를 밟지만 도시군 관리를 하는 건 아니에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여기보다는 좀 더 약하다. 제가 더 이야기했잖아. 극단적으로 표현하면, 극단적으로만 붙여서 극단적으로 표현하면 주택건설 사업은 주택 지어서 팔아먹는 거야. 제가 극단적으로만 붙였어. 꼭 그런 건 아니고, 이게 그만큼 여기보다는 공공성이 좀 약하다고 생각하시면 돼. 알겠습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 차이점이 나오는데, 아까 우리 조합도 그래. 개발조합이나 정비조합은 다 법인만이 가, 법인이야, 법인. 이제 주택조합은 법인이 아니야. 등기 안 해도 돼. 알겠죠? 인가받으면 성립하거든. 알겠죠? 그런 것도 여러 가지 차이점이 나오게 되는 것이에요. 어쨌든, 주택건설 사업은 우리 도시군계획 사업보다는 좀 더 공공성이 약하다. 그런 취지로 받아들이라고. 알겠죠? 그리고 이 4개 사업을 할 때 전부 다 수용을 할 수 있어, 없어? 없어? 다 수용할 수 있어. 왜 그러세요? 다 할 수 있어. 땅이 필요하면 해야지, 수용을. 아, 그렇죠. 오랜만에 처음 같은데, 확률이 100% 마이너스네요. 어쨌든, 기본적으로 다 수용을 할 수 있어. 알겠죠? 물론 이제 수용의 주체에서
우리 정비사업의 재건축 조합은 수용하고 그런 건 아니잖아요. 또 개발 조합도 수용하는 거 아니지만 사업 진행 방식에서 수용은 할 수 있다니까. 땅이 필요하면 수용해야 돼, 안 해야 돼? 그렇지. 필요하면 이제 공공성이 있다니까. 주택은 공공성은 있어 없는 건 아니. 약하다겠지. 여기보단 약하다는 이야기지. 공공성이 없는 사업은 아니에요. 그런 거 다 법에 규정이 있고 그런 거지. 제가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면 수용은 한다는 이야기야. 수용을 하게 되면 일반법인 공토법은 다 적용이 된다고 안 된다고? 다 된다고. 공토법은 모든 수용의 일반법이라니까. 알겠죠? 일반법이니까 당연히 공토법이 적용된다니까. 공토법 줄임말인지 알잖아요. 알겠죠? 이거 다 적용돼. 모든 수용사에는 다 공토법이 적용돼. 일반법의 성격 아시잖아. 일반법이 뭐예요? 그냥 일반적인 법이라고 해, 그냥. 알겠죠? 다 적용되는 법이야, 쉽게 말해서. 대신, 자, 특례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여기는 국토법이잖아. 별도 규정을 둔 거야. 또, 개발법에 별도 규정을 둔 거야. 특별 규정을 둔 것이면, 뭐가 우선되죠? 그 특별법이 우선된다 그러잖아. 바로 그 특례 규정은 바로 그걸 말해. 별도 규정을 둔 것들이에요. 이게 특례인데, 특례는 두 개 똑같다니까? 자, 뭐가 똑같냐면, 사업인정 고시를 원래 받아야 돼. 공토법에 따르면 사업인정 고시를 받아야 돼, 안 받아야 돼? 받아야지. 사업인정 고시가 나와야만 수용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사업인정 고시는 수용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해 주는 거야. 우리 국토교통부 장관이 사업인정 처분하고 고시를 하는 거야. 알겠죠? 그런데 여기는 법의 규정에 따라서 사업인정 고시 안 받아도 받은 걸 어쩐다? 의제. 알겠죠? 의제해 주고 있고. 자, 또 한 가지가 뭐냐면 재결 신청입니다. 자, 재결 신청은 관할 토지 수용위원회에다 하는 것인데 우리 보상금도 협의가 깨지면 재결 신청 들어간다겠죠? 네, 재결 신청은 기간 언제까지 할 거냐? 공토법에 따르면 인정고시 나오고 1년 이내거든. 근데도 특별한 규정을 뒀기 때문에 다르다는 이야기예요. 자, 근데 이건 여러분 쓰고 말 것도 없어. 간단한 거니까 간단하게 정리 끝내버리면 돼. 뭐 표 그릴 것도 없어. 여러분이 이 절차만 알고 있으면 다 끝나. 그죠? 자, 사업의 절차는 똑같다 했잖아. 사업의 절차는 보통 다 뭐야? 시행자가 정해지잖아. 응? 그럼 계획 작성이 안 해. 계획을 작성하잖아. 명칭만 좀 틀려. 시설사업은 무슨 계획? 실시계획. 개발사업도 실시계획. 여기는 사업 시행계획. 여기는 그냥 사업계획. 명칭만 좀 달라. 그리고 나서 인가 받잖아. 주택건설 사업은 승인받는다 말 쓰고 이게 의미는 같아. 알겠죠? 그럼 이제 고시한다 안 한다? 한다. 고시는 알리는 거니까. 그죠? 그 다음에 뭐 들어가? 사업 시행에 들어갈 거 아니야? 공사 들어가겠죠? 이게 나와야지 들어간다니까? 그럼 사업 시행할 때 수용도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 수용하려면 사업인정고시 받아야 돼, 안 받아야 돼? 받아야지. 근데 의제된단 말은 한마디로 의제된 시점은 요 계획이 통과될 때 인가고시 나오겠죠? 그렇죠? 계획이 인가고시 나올 때 전부 다 뭐다? 사업인정고시를 받은 걸로 보는 거야. 그거지 수용할 수 있잖아. 사업시행 들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것도 외우는 문제가 아니야. 제가 조금만 이해하시면 아무것도 아니야. 계획이 통과될 때 뭐라고? 사업인정고시는 받은 걸로 보는 거야. 됐나요? 그럼 그대로 쓰면 우리 시설사업에서 언제? 실시계획, 인가고시, 이게 좀 고시. 됐나요? 또 정비사업은 사업시행계획, 인가고시. 주택사업은 사업계획, 승인고시. 또 똑같이 그냥 고시. 이때 다 의지되는 거야. 딱 하나 차이가 있는 게 요 놈만 틀려, 요 놈만. 요 놈만 물어보는 거야, 이제. 개발사업 같으면 실시계획 인가고시잖아. 아까도 개발사업 절차 봤잖아요. 지웠잖아. 그죠? 근데 이때는 실시계획 인가고시 하고 나서 그 이후에 수용사용 대상되는 세부 목록을 고시하도록 되어 있거든. 그럼 이때 여기는 의제가 된 게 요런만 물으면 요런이 항상 포인트야. 개발사업이. 알겠죠? 세부 목록을 뭘 때? 고시할 때 사업인정고시는 받은 걸로 보는 거야. 나머지 다 계획 통과될 때야. 외울 것도 없어. 알겠죠? 다 계획이 통과되면 사업인정고시는 받은 걸로 의지해줘. 원래는 공통적으로 사업인정고시 받아야 돼, 안 받아야 돼?
받아야 되는데 의제라는 것은 국토법이든 개발법이든 정비법이든 주택법에 의제 규정을 두는 거야. 받은 걸로 본다. 됐나요? 언제 받은 걸 본다고? 일반적으로 계획이 통과될 때 받은 걸로 본다. 어디만 아니고 개발사업만 언제다. 실시계획 인가고시가 아니고 세부 목록고시야. 그 말 이해됩니까? 나중에 공부 다 하면 이거 아무것도 아닌 문제고. 또 재결 신청 기간은 아까 얘기했죠. 원래 공토법에 따르면 인정고시 나오고 1년 이내 하라고 나와 있거든. 근데 이건 4개 다 똑같아. 신사도 똑같아. 아까 봤어. 전부 다 언제 하면 된다. 공사 끝날 때까지만 하면 된다. 됐나요? 사업 시행기간이 뭐야? 공사 끝날 때까지. 이건 4개 다 똑같아. 4개 사업이. 따로 나중에 외울 것도 없어. 됐나요? 언제까지만 재결 신청하면 된다고? 사업 시행기간. 한마디로 공사 끝날 때까지만 하면 돼. 그러니까 사업 시행기간은 2년 걸릴지 3년 걸릴지 5년 걸릴지 모르잖아. 근데 그 기간 이내만 재결 신청하면 돼. 이게 특례 규정이야. 특례. 알겠죠? 원래 공토법 따르면 재결 신청은 인정고시 나오고 1년 이내 하라고 나와 있거든. 특례이기 때문에 법의 규정에 따라 다르게 정해졌는데 여기 4개의 사업이 다 똑같다는 이야기야. 언제까지 하면 된다고? 사업 시행기간 이내. 됐어요? 그리고 사업인정고시는 다 언제 의제된다고? 계획이 통과될 때. 알겠죠? 실시계획 인가고시 된 때. 또 사업시행계획 인가고시 된 때. 사업계획 승인고시 된 때. 근데 개발법만 뭐라고? 세부 목록 고시야. 물어보니까 요놈을 잘 물어본다고. 됐죠? 물어보니까 요놈 물어보게 돼 있어. 의미하겠습니까? 그렇게 받으시면 돼요. 자, 그래서 그 특례 규정은 정리 끝났죠? 거기 보인가요? 자, 여러분 보세요. 그 4페이지 봐보세요. 그 수용의 주체 보이죠? 일단 시행자는 수용 사용할 수 있어요. 개발조합은 수용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조합은 환지방식 만나겠잖아. 조합은 수용 못해. 자기 땅을 자기가 무슨 수용을 해. 알겠죠? 그렇게 생각하시고. 그 다음에 동의요건은 뭐냐면 민간 시행자가, 조합은 당연히 조합은 빼고 조합은 수용 못하니까, 자, 민간 시행자가 일반적으로 수용 사용 방식을 택하려면 어떻게? 면삼이 소유야 소유. 알겠죠? 거기 말은 민간 수용하지 말란 이야기야. 하지 말고 면삼이를 소유해라. 3분의 2 이상 소유해요. 알겠죠? 소유하는 건 돈 주고 사든지 알아서 해. 알겠죠? 그리고 나서 동의는 소유자 전체 소유자 총수 얼마 이상 동의? 2분의 이상 동의를 받아라. 이렇게 보시고. 자, 그 밑에 공토법은 준용한다고 나와있죠? 특례 규정 2가지. 사업인정고시는 언제 받은 걸로 본다. 세부 목록 고시야. 알겠죠? 실시계획 인가고시 하면 틀려. 꼭 실시계획 인가고시가 잘 나와. 알겠죠? 실시계획 인가고시다. 세부 목록 고시다. 얼른 실시계획 인가고시라고 가입표 쳐놔. 보나면 딱 실시계획 인가고시 나오니까. 됐나요? 실시계획 인가고시가 아니고 언제라고? 세부 목록 고시다. 자, 그럼 보시고. 재결 신청은 다 언제까지 하면 된다고? 사업 시행기간 이내까지만 하면 돼. 됐나요? 이건 4개 사업이랑 똑같다겠어. 똑같은 거 볼 것도 없어. 자, 정리 끝났어. 이건 끝났고. 자, 선수금 나옵니다. 자, 선수금은 여러분, 아까 미리 받는 돈이죠? 원형지에서 받든지 조정토지에서 받을 돈을 미리 땡겨 받는 것을 선수금이라고 합니다. 자, 선수금 나오죠? 자, 들어가 이제 이주대책은 수립한다는 것은 기본이고, 자, 선수금은 여러분, 선수금 하려면 지정권자 승인 받아야 돼, 안 받아야 돼? 동그라미 2번에. 지정권자 승인 받아야 되겠죠? 선수금에서 동그라미 2번에 지정권자 승인 받아야 되겠죠? 그건 기본 받으시고. 선수금을 받으려면 요건이 나오는데, 공공시행자가 선수금 받으려면 최소한도 10% 이상의 토지 소유권 확보라고 나와있죠? 자, 그리고 민간 시행자 갈 때는 전체 소유권 확보하고 전환권 말소해야 되고, 그 다음에 볼 거 딱 하면 뭐 공사 진척률만 보세요. 당근 밑줄도 끊지 마라. 자, 민간 시행자가 선수금을 받으려면 공사 진척률이 10% 이상은 돼야 돼. 알겠죠? 쉽게 말해서 여러분들 생각해봐. 민간 시행자가 선수금 받다고 돈 내라는 이야기잖아. 앞으로 땅 줄 테니까 땅 줄 돈을 좀 땡겨서 주라는 이야기잖아. 그러면 못 믿고 주냐고. 민간이니까 불안해 안 불안해? 불안하잖아. 최소한도 공사 진척률이 몇 프로 이상은 돼야 돼? 10% 이상은 돼야 돼. 자, 거기만 체킹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토지 상한 채권하면서 도시개발 채권을 같이 해서 묶어 정리합니다. 도시개발 채권은 수용해서 나온 거 아니에요. 묶어서 비교 차원에서 같이 해서 정리 끝내버릴 겁니다. 자, 보시면
토지 상환 채권 있고 또 시설 채권 나오죠? 보인가요? 자, 주택 상환 사채도 있는데 그건 뒤에 또 내가 다시 한번 정리 뒤에 해놨어요. 예? 뒤에 다시 한번 볼 겁니다. 우리 채권은 4개 나오잖아. 자, 어디? 자, 우리 국토법에 나오는 채권이 뭐죠? 도시군, 계획, 시설 채권이죠? 이거 우리 국토법에 나올 것이고, 우리 했어, 이것은이? 자, 그리고 토지 상환 채권이 있죠? 자, 또 도시 개발 채권이 있어. 이건 둘 다 개발법에 나옵니다. 그리고 주택 상환 사채라는 것이 있어. 지금 안 써도 돼. 뒤에다 또 뒤에 가면 또 4개 다 정리해놨어. 알겠죠? 지금 쓸 필요도 없어. 뒤에 다 정리됐으니까. 아마 저기 주택부터 다시 한번 4개 다 다시 표로 제가 만들어놨으니까 볼 거예요. 일반적으로들 채권은 4개 나온다는 이야기야. 여긴 주택법에 나오겠죠? 주택법에. 정비법에는 채권 없어. 알겠죠? 그래서 채권 총 4개를 공부하는데 지금 무엇을 말씀드리고 싶냐면 물론 시설 채권은 공부했잖아. 시설 채권 언제 나와요? 환경만 나고 내용이 아무도 생각 안 나면 안 돼. 시설 채권 어디서 나왔어요? 매수 청구할 때 원래 매수 방법은 어떻게 한다고? 현금 주는 게 원칙이지만 채권을 발행해서 지급할 수 있다 없다? 그래요? 그럼 또 물어볼게. 자, 매수 청구를 하게 되면 소유자가 원하는 경우 매수 의무자는 시설 채권을 발행해서 지급할 수 있다. OX. 다시. 자, 우리 매수 청구 기억나잖아요. 10년 미집행 지목 대토지 조회 기억나잖아요. 그러면 매수 청구하게 되면 소유자가 원하는 경우 매수 의무자는 시설 채권을 발행하여 지급할 수 있다. OX. 괜찮아. 소신껏 이야기 5든 X든. OX. 뭐야 말하는 사람 답이 없다고 지금 생각하는 거야? 지금 뭘 물어보는지 알겠어요 지금? 틀린 질문이거든. 왜 틀렸어? 그렇지. 시설 채권은 매수 의무자가 발행한 게 아니라 매수 의무자가 누굴 때만 발행한다고? 그렇지. 지자체 일 때만 발행한다니까. 매수 의무자가 발행한다면 토지공유도분은 다 발행한가? 알겠어요? 시설 채권은 국채라고 지방채라고. 지방채 매수 의무자가 누굴 때만 발행한다고? 지자체일 때만. 그거 놓치지 말라고. 항상 포인트를. 알겠어요? 시설 채권은 누굴 때만 발행한다고? 매수 의무자가 지자체일 때만. 큰일 났다 이거. 됐죠? 자, 그러면 봅시다. 제가 뭘 말씀드리고 싶냐면 이것만 말하고 비교는 나중에 할 거니까. 일반적으로 시설 채권하고 토지 상환 채권은 2개가 뭐냐면 현금을 줄 것을 대신 뭘 주는 거야? 채권을 주는 거야. 알겠죠? 이 2개는. 여기도 현금 줄 것을 대신 물어봐서 채권 주는 거잖아. 여기도 마찬가지. 현금 줄 것을 뭘 주는 거다? 채권을 주는 거야. 원래 수령하면 보상금 줘야 된다고 했잖아. 알겠죠? 보상금은 채권으로 줘, 현금으로 줘. 현금으로 주지만 대신 채권 발행해서 준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여기는 반드시 요건이 소유자가 원하는 경우가 나와 안 나와? 이게 당연히 이게 나오는 겁니다. 알겠죠? 물어봐가지고 원하면 발행하고 원하지 않으면 현금 원하면 채권 안 주는 거예요. 됐어요? 반면에 우리 개발채권하고 주택상환사채는 똑같은 목적이 여기는 현금 줄 걸 대신 주는 게 아니라 뭐 하기 위한 겁니까? 사업의 자금을 확보 또는 조달할 목적이야. 알겠죠? 자금을 조달할 목적으로 발행하는 겁니다. 알겠어요? 자금 확보 목적이야. 뭐 특정인에게 현금 줄 걸 대신 주는 게 아니라 사업의 자금을 확보하기 위해서 발행하는 게 개발채권하고 뭐라고? 주택상환사채야. 그럼 여기는 원하는 경우 요건이 나와 안 나와? 안 나와. 특정 소유자에게 주는 게 아니야. 자금 확보하려면 어떻게 해서? 채권 풀어야 돼 안 풀어야 돼? 풀어가지고 돈 확보하려고 발행한 것이 요 2개라니까. 차이점 알겠습니까? 그래서 요 2개는 필연적으로 요건이 원하는 경우 항상 붙을 수밖에 없어. 여기는 원하는 경우 요건이 나와 안 나와? 안 나와. 누가 원할 게 많고 뭐 있어? 자금 확보하려고 뿌린 건데. 됐어요?
그래서 우리 개발채권하고 주택상환사채는 일반적으로 자금 확보 목적이다 까지만 보고, 뒤에 또 정리되어 있다. 뒤에 다 쭉 표로 다 볼게요. 다 비교하면 할 거예요. 전부 다 상환기간, 기명 뭐 다 비교하면 할 건데, 아마 뒤에 제가 표로 정리해놨으니까 여기 이제 3개만 정리해놨잖아. 주택상환채 쪽에서 다시 4개 다 나와요. 그래서 볼 겁니다. 자, 일단 그 정도 감은 잡으시라고요. 우리 시설채권은 했잖아요. 어디 그 제일 오른쪽에 나와있죠? 그거 먼저 잠깐 봅시다. 자, 도시공의 시설채권 제일 오른쪽에 나와있죠? 매수 문제가 누굴 때만? 취자채일 때. 그 매수 청구 나오잖아. 그때 채권 준다고 했잖아. 그때 원하는 경우 들어가죠? 그리고 3천만 초과 금액 기억납니까? 또 상환기간 10년 이내고, 지금 미축 갖고 또 다 했잖아. 그리고 이율은 1년 만기고, 그러지 않나요? 그리고 매수 가격은 공통법 준대지만 시설채권의 발행 절차는 지방재정권 준다고 했잖아. 그러면 끝났어. 자, 토지 상환채권입니다. 자, 토지 상환채권은 이제 말 그대로 시행자가 이러면 수용하면, 시행자 수용하면 돈 줘야 될 거 아니야? 보상금, 이쪽에 매수세금하고 똑같아. 돈 주고 팔고 사는 거랑 똑같아. 알겠죠? 보상금 줘야 되는데, 자, 거기 중요한 것. 자, 매수세금의 일부다, 전부다. 일부 동그라미. 전부 나오면 틀려. 만약에 전부를 채권 준다고는 시행자가 돈 한 푼도 없이 한다는 이야기잖아. 그건 안 되는 거예요. 일부 지급입니다. 또 요건이 뭐라고? 원하면 요건 들어가는 거야. 알겠죠? 원하는 경우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민간 시행자가 발행하려면 지급 보증이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있어야 되고. 자, 그리고 발행은 아까 시행자한다 써있죠? 위에 시행자갑니다. 누구 승인받는다? 지정권자. 지정권자 승인받습니다. 그리고 상환채권은 기명이다, 무기명이다? 기명. 대신 도시공계획 시설채권은 기명이다, 무기명이다? 아니, 그 오른쪽에 제일 써줬는데 그냥 막 부르지 말고, 시설채권은 기명이다, 무기명이다? 규정 없다. 표시 안 넣으면 규정 없어. 법 만들지 말아야겠잖아. 알겠죠? 시설채권은 규정이 없어. 대신 상환채권은 뭐라고? 기명. 자, 기명이면 여러분 하나 따라가 있죠. 야, 기명이 요 상환채권도 기명이고, 나중에 보면 주택상환사채도 기명이야. 두 개가. 개발채권은 저기다 보면 이건 무기명이고. 알겠죠? 여기는 규정이 없고. 됐어요? 그러면 기명일 때는 생각해봐. 똑같아. 주택상환채 마찬가지인데, 원래 기명이 뭐죠? 기명은 이름 쓰는 거잖아. 성명주소 기재하는 거죠? 그러면 항상 우리 기명일 때는 자, 이전 양도가 금지된다. OX. X. 원래는 무기명이 돌리는 건 쉽잖아요. 이름도 안 쓰고 하는 거니까. 무기명이 기본적으로 이전 양도가 굉장히 강할 것이고, 기명은 이름을 써야 되지만 이전 양도가 금지된 건 아니죠. 가능해. 절차가 좀 복잡한 것도 아니지. 이름 쓰는 것밖에 없어요. 성명주소 쓰는 것밖에 없지. 이전 양도가 금지된다면 틀려. 금지다, 가능하다. 가능. 알겠죠? 단지 이름을 써야 돼. 성명주소를. 그 차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대신 이전 양도를 하게 되면 거기 나와있죠? 자, 명의 변경은 언제 바뀌는 것이고, 또 대항력은 언제 발생하냐, 바로 그 문제죠. 자, 이 문제는 이렇게 이해하시라겠죠? 자, 우리가 만약 채권이 있다. 채권이 있으면 어떤 채권하고 뭐 등록번호 나올 것이고 뭐 이름 딱 써지고, 여기 만약에 갑의 성명주소가 들어가 있어. 알겠죠? 갑에. 근데 자, 여기를 만약에 이전 양도한다. 을한테 넘긴다. 그러면 또 을의 이름이 들어가야 되겠죠? 채권에. 그러면 자, 채권에 을의 성명주소가 들어가면 이 채권은 을의 것이 된다. 자, 명의 변경은 소유권 넘어가는 거잖아. 그죠? 자, 채권에 을의 이름이 들어가면 명의 변경이 된다. X. 어디에 기재가 돼야 돼? 채권 원부가 있어. 원부에 기재가 돼야 돼. 원부란 것은 여러분, 그냥 우리가 이야기 편하게 말씀드리면, 여러분 동사무소에서 인감증명 띄죠? 띄면은 동사무소 직원이 그 인감증명 대장 보이죠? 대장 이름 막 쓰고 인지 찍으라 그러잖아. 그것이 원부가 있어. 채권도 발행하면 원부. 알겠죠? 원부가 다 작성돼가지고 번호 다 등록번호 나오고 성명주소 나오고 다 나와 있어. 그죠? 그러면 일반적으로 명의가 바뀌려면 채권의 성명주소가 기재돼서 바뀌는 게 아니라 어디에? 채권 원부가 바뀌어야 돼. 알겠죠? 그래서 이때는 넘기게 되면 원부 기재 변경 신청을 해야 됩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어디에 기재가 돼야 돼? 원부에 기재가 돼야지 명의가 바뀌는 거야. 대신 채권에 기재가 되면 의뢰 이름이 들어가 있어. 그때는 만약 이 채권을 제3자가 가져가면 을은 돌려주라고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대항력은 발생해. 어디에 기재하면? 채권의 성명주소가 기재되면 제3자에게 대항할 수는 있어. 근데 명의 변경은 언제 된다고? 원부에 기재가 돼야 돼. 채점 맞았나요? 대신 이전 양도는 가능합니다. 그렇게 하나 봐두시면 되겠고. 자, 또 한 가지. 이율은 누가 정한다? 발행자가. 또 토지 상한 채권은 질권 설정의 목적으로 가능합니다. 알겠죠? 가능하다 보시고. 자, 또 한 가지. 자, 보세요. 상한 채권을 발행했는데 조정된 토지 전체를 상한 채권으로 발행해버리면 다 땅으로 바꿔준다는 이야기잖아. 그러려면 환지해야지. 그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상한 채권의 발행 규모는 조정 토지에 얼마를 초과할 수 없다.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그 말 알겠어요? 자, 요걸 나중에 땅으로 바꿔주겠다는 얘기는 1번 주고 2번 주고 3번 주고 했다는 이야기잖아. 그럼 조정의 토지를 전체 채권으로 줘버리면 다 땅을 바꿔준다는 이야기잖아. 그때는 수용해야 돼, 환지해야 돼. 그때 환지로 가야지 왜 수용하냐고. 알겠죠? 그래서 채권을 발행하더라도 그 발행 규모는 조정된 토지에 얼마를 초과할 수 없다. 2분의 1. 꼭 이는 3분의 1 잘 나와요. 5년기 때문에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딱 그렇게 봐두시면 돼. 됐나요? 딱 그렇게 정리하시면 돼. 토지상한제 끝났어? 됐나요? 상한채권 누가 발행한다고? 시행자가. 누구 승인해준다고? 지정권자. 됐나요? 얼른 인상 쓰고 집중해서 외워. 제발. 표정들이 지금 풀렸어. 그냥 오늘 시간만 가라고 있어. 그러지 말어. 알겠죠? 수업시간에 외울 건 외우시라고. 지금 안 외우고 집에 가서 한다고 거짓말 치지 마시고. 알겠죠? 수업할 줄 아는 공부를 언제 한다고. 최대한 집중해가지고 외울 건 외우고 하고 넘어가시라고. 됐어요? 그래서 이해가 안 되면 저한테 눈이라도 표시를 해. 뭐라고. 그러면 다시 한번 설명할 거니까. 그죠? 근데 표시가 아니라 다 내 눈 피하는데 급급하고 있어, 지금. 그러지 말라니까요? 수업시간에 최대치를 하라고 했잖아, 수업시간에. 수업시간만큼 공부 잘 될 데가 없어. 집에 가서 차분히 하면 잠만 오지, 뭐. 그죠? 옆에다가 과자 놔두고 먹으면서 다 해봤어. 알겠죠? 공부 안 돼. 그래서 할 때 최대한 하세요. 외울 건 지금 외워. 됐나요? 다시 한 번. 토지 상한 채권은 누가 발행한다고? 그러면 상한 채권은 말 그대로 목적이 뭐라고? 수용하게 되면 돈을 줘야 되잖아. 보상을. 매수예금이야, 쉽게 말해서. 수용도 이야기했잖아. 그럼 돈 주고 사는 거라니까. 단지 의사를 반해서 하는 거잖아. 소유자가 상관없이 뺏어가는 거니까. 그죠? 그럼 매수금을 줘야 되는데 전부 지급할 목적이다. 일부 지급할 목적이다. 일부.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현금 줄 것을 일부는 채권으로 주겠다는 의미야.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물어봐야 돼, 안 물어봐야 돼? 그 소유자가 원하는 경우가 들어간다니까. 그래서 현금 대신 채권 주는 거니까 다 이건 물어볼 수밖에 없어. 그래서 시설 채권이든 상환 채권 전부 다 원하는 경우 요건이 항상 들어가야 돼요. 원하지 않으면 발행할 필요가 없잖아. 다 현금 줘야지 뭐. 그 말 이해됩니까? 어차피 채권은 미래가치라고 했잖아. 미래가치죠? 그죠? 현금은 우선 이익이 현금이 눈에 보일 것이고 나중에 이야기했죠. 나중에 땅으로 줬는데 이 땅까지 팍 튀어가지고 그냥 가치가 상승하면 채권 본 사람이 승이지. 알겠죠? 떨어지면 현금 받은 사람이 승이고. 제 말 이해됩니까? 현재 채권은 미래가치니까. 자, 그래서 그때 누가 발행한다고? 시행자가. 누구 승인받는다고? 지정권자. 다 지정권자니까 고민할 필요 없다겠어? 알겠죠? 지정권자 승인받습니다. 그리고 기명을 한다고? 무기명 한다고? 기명식 방법을 택하고 있다. 기명이면 이전 양도가 금지된다고? 금지는 아니고 가능하다. 그래서 쓰기만 해. 수표도 마찬가지고 수표도 배선 하잖아. 알겠죠? 배선하는데 수표면 이전 안 됩니까? 하잖아. 이름 써서 하는 것밖에 없지 뭐.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 대신 명의는 언제 바뀐다고 이전하면? 원부의 기재, 채권이 아니고. 채권에 기재하면 뭐가 발생한다고? 대항력은 생겨. 제3자에게 대항은 할 수 있어. 채권도 기재가 안 되면 대항도 못해. 이해됩니까? 하나 봐두시면 돼요. 그리고 상한 채권을 발행할 수 있는 규모는 조성된 토지에 얼마를 초과 못한다?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직권 설정이 가능하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이번에 개발채권입니다. 여기는 수용하고 상관이 없어. 제일 뒤쪽에 나오는데 여기서 몰아가지고 해서 정리할 겁니다. 자, 우리 개발채권은 목적이 뭐라고? 자금 조달 목적 써놨잖아. 사업의 자금 조달 목적 보이죠? 자금을 확보하기 위해서 발행하는 게 개발채권이야. 개발채권은 누가 발행한다? 시도지사.
누구 승인받는다? 행안부 장관. 아까 이야기했죠? 내가 개발법에서 지정권자 아닌 경우가 바로 이 경우에 지정권자 승인이 아니고 뭐라고? 행안부 장관 승인받아요. 됐어요? 하나 받으시고. 여기는 기명이다, 무기명이다? 무기명. 자, 상환기간. 자, 토지 상환채권의 N쪽에 상환기간 나왔어, 안 나왔어? 안 나와 있죠? 토지 상환채권 상환기간 안 나와 있어. 왜? 공사 끝나면 땅으로 주니까. 됐죠? 근데 개발채권은 상환기간 나와 있죠? 뭐? 5년 이상 10년 범위 내에서 조례가 정합니다. 알겠죠? 5년 이상 10년 범위 내에서 조례가 정한다. 자, 이율은 개발채권 이율은 누가 정한다? 시도 조례로 정한다. 또 개발채권은 소멸시효가 있어. 원금은 몇 년? 5년. 원금이라겠죠? 원금 5년. 이자는 2년. 됐어요? 여기도 뭐 2년, 3년 다 숫자고 틀리게 만든 적이 여러 번 있어서 5년, 2년. 자, 그리고 누가 매입할 거냐? 자, 개발채권은 한 년 넘겨보세요. 자, 매입 의무자, 필증, 중도상환 세 가지 정해놨거든? 개발채권에서 끝내버리려고. 자, 도시개발채권은 매입 의무자가 보이는데 첫 번째하고 세 번째 보세요. 자, 공공시행자하고 도급계약 체결한 자. 물론 수용할 때. 알겠죠? 수용할 때 공공시행자하고 도급계약을 체결한 자는 도시개발채권을 매입해야 됩니다. 자, 또 3번은 뭐예요? 형질 변경 허가 받은 자. 알겠죠? 이런 자는 개발채권을 매입해야 한다. 됐어요? 자, 그럼 매입하게 되면 두 번째 매필증 교배하거든. 매필증을 교부합니다. 대신 자, 매필증은 몇 년간 보관? 5년간 하나 기해놓으십니다. 5년 딱 기해놓으시고. 그 다음에 중도 상환 보이죠? 자, 개발채권은 중도 상환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생각해봐. 자금 조달 목적으로 발행했는데 중도에 다 돈 바꿔 가버리면 사업 진행을 못해. 그래서 중도 상환 못하게 해놨어요. 대신 상환할 수 있는 경우가 4가지 보이는데 다 에우러면 미안하니까 3번, 4번 진하게 쳐놨죠? 차고하고 초가 보인가요? 그때는 중도 상환이 가능합니다. 됐죠? 이제 차고는 뭐예요? 매입 의무자도 아닌데 매입했어. 오지랖도 높죠? 매입 의무자인데 매입했어. 그럼 어쩐다? 상환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또 매입 의무자는 매입 금액등이 다 정해지거든. 근데 그걸 초과해가지고 매입했어. 그럴 때는 중도 상환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차고 초과 좀 기억해 놓으시면 돼. 자, 개발채권은 그러면 끝났어. 자, 이제 원형지로 들어갑니다. 자, 채권 끝났고요. 이제 원형지 건국개발 보이죠? 자, 일단 원형지는 원래 형태 땅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그래서 거기 보시면 나와 있네. 자, 원형지는 자연 친화적이라는 말 보인가요? 자연 친화적 개발, 복합 입체적 개발하기 위해서 지정권자 승인받는 나와 있죠? 원형지를 공급해서 개발하게 할 수 있어. 자, 이 말은 일반적으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누가 하죠? 시행자가 여러분들 원형지 개발자들이 있다는 거야. 그 개발하는 사람들 개발자. 그 개발자 쭉 보이죠? 누구 보여? 국가, 지자체, 또 뭐 공공기관, 또 지방공사, 자, 또는 공모에서 선정된 자, 자, 그리고 학교나 공장 부지를 직접 사용하는 자 보이죠? 자, 이런 자들이 원형지 개발자들이야. 알겠죠? 뭐 이 개발자들이 있는데 이 자들하고 뭐 하는 겁니까? 원형지 공급 계약을 체결하는 거야. 계약을 맺는 거야, 계약을. 알겠죠? 계약을. 의미는 이거잖아, 의미는. 요 땅 줄게. 개발 어떻게 할 거냐. 알겠죠? 그럼 땅을 줄 때 얼마 줄 건데 가격도 맞아야 되겠죠? 아니, 이 상태로 공급한다니까? 원래 공급은 조성해갖고 공급해야 되잖아. 근데 여기는 원형지 상태로 공급할 테니까 뭐하라고? 개발하라고. 개발자한테 개발하라고. 어떻게 개발하라고? 자연 친화적이고 멋있게 이렇게 반듯반듯 하지 말고 멋있게 한번 개발 한번 해봐라. 라고 공급한다니까? 됐어요? 계약을 맺어. 그럼 시행자가 마음대로 한다. 지정권자 승인 받아야 된다. 지정권자 승인을 받아야 되고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고. 됐나요? 뭐 개발할 수 있는 그 개발자들이 종류가 이렇게 있다니까? 국가, 지자체 등등 다 있겠죠? 오케이? 그러면 여기 봐봐. 어째 눈들의 힘이 약하다. 자, 좀만 집중. 심지를 키워서 앞으로 2시간 더 할 거예요. 힘줘.
얼른. 그래야지 빨리빨리 외워지고, 그래야 수업이, 그냥 시계 보면 시간 절대 안 가. 그죠? 그런 경우 있죠? 시계만 보고 있으면 계속 기껏 봐야 1분 지났어. 근데 수업 집중하고 있으면 금방 끝나. 알겠죠? 좀만 집중하세요. 비 온다니까 내가 비 온다고 분명히 얘기했어. 이 느낌 보면 딱 비가 오게 돼 있어. 어딘가는 와. 몰려오고 있어, 저기압이. 자, 여러분들, 계약을 체결하려면 이 개발자들 있잖아. 이 중에 개발자를 선정해야 다녀야 돼. 해야지 계약을 맺을 거 아니야. 오른쪽 끝에 봐봐. 개발자 선정 보인가요? 오른쪽 끝에 먼저 봅니다. 박스의 오른쪽 끝부분 보이죠? 개발자 선정이야. 이 중에서 누구하고 계약할 거냐 문제잖아. 알겠죠? 그러면 개발자 선정하는 것은 뭘 한다고? 수의계약. 알겠죠? 수의계약이 뭐예요? 임의대로 계약하는 거야, 임의대로 말 그대로. 대신 항상 수의계약이라 하는 것은 계약 체결이 신속하긴 해. 바로 그냥 계약 체결하면 되니까. 대신 이제 수의계약은 항상 문제가 뭐라겠죠? 그렇지. 비리 같은 건 생길 수 있다, 없다? 있다. 그죠? 뇌물 주고 그런 생길 수도 있어. 근데 봐봐. 여기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지방공사업 이런 전부 다 공적기관이 그 개발자 선정되려고 뇌물 줄 일이 없어. 무슨 말 알겠습니까? 그래서 수의계약인 것이에요. 대신에 단서 보셔야 돼. 여기 학교 공장 부지를 직접 사용하는 자. 이 자들이 뭐 A도 있고 B도 있고 C도 있고 여러 명 있을 거 아니에요. 알겠죠? 여러 명 이렇게 한 사람이 있는 게 아니라 근데 여기는 민간이야, 민간. 근데 여기는 수의계약 해버리면 비리 문제 생겨 안 생겨? 생겨. 민간이면 아무래도 자기가 계약 따르려고 뭐 노비도 할 수 있고 막 그럴 수가 있다는 이야기야. 그래서 이 경우 그거 써놨잖아. 학교나 공장 부지를 직접 사용하는 자는 수의계약이다, 경쟁입찰이다. 이건 경쟁입찰로 해야 돼. 지금 뭐 할 때요? 개발자를 고를 때, 선정할 때 누구하고 계약할 거냐? 개발자도 이렇게 쭉 있는데 누구하고 계약할 거냐? 이 문제잖아. 뭐 선정하는 것은 뭘 하는 게 원칙이라고? 수의계약. 하지만 학교나 공장 부지를 직접 사용하는 자하고 계약하려면 그때는 뭘 하라고? 경쟁입찰. 물론 경쟁입찰했더라도 2번 이상 유찰돼버리면 어쩔 수 없어. 수의계약 갈 수밖에 없어. 이렇게 하나 받으시고. 또 한 가지. 공급 가격입니다. 자, 여러분. 공짜가 아니라겠죠? 공급 가격이야. 공급 가격은 번호만 딱 번호 뻔해. 감정 가격에 의한다. OX, X. 감정 가격 좀 조정된 토지 공급이 감정 가격이에요. 자, 그러면은 감정 가격이 아니고 뭐다? 감정 가격에 공사비를 더한 금액을 정해가지고 뭘로 정한다? 협의. 협의해서 계약이니까 협의해야지. 시골 저 땅 얼마 줄 거냐? 여기 땅을 알겠죠? 그래서 협의로 정한다. 그래서 개발자 선정은 수의계약 원칙이. 또 공급가격은 감정가에다가 보상비 기타 등등을 합해가지고 협의로 정한다. 협의. 됐어요? 딱 먼저 잡아두시기 바라고요. 자, 또 한 가지. 그럼 이렇게 원형지를 공급하는 것은 얼마 이내라고? 조심할 것. 조성된 토지의 3분의 1? 말이 안 맞지? 틀렸잖아. 아까 우리 상한채권은 2분의 1 추가 못한다겠죠? 이거는 무슨 토지? 전체 면적이야? 조성된 토지야? 조성된 토지에 2분의 추가 못하는 것이고, 여기는 원형지니까 조성된 토지를 주는 게 아니잖아. 여기는 뭘 주는 거야? 전체 면적의 얼마 이내. 전체 면적의 3분의 1 이내. 됐나요? 전체 면적의 3분의 1 이내에서 원형지를 공급하는 것이다. 됐나요? 봐주시면 되겠고. 자, 문제는 이제 요거 중요한 거 하나 봅시다. 자, 이렇게 이제 공급했어. 자, 만약에 개발자 선정이 됐어. 개발자 뭐해서 공공기관 토지공이 선정됐어. 자, 그래가지고 공급을 했어. 공급했는데, 예를 들어서 공급을 1억에 공급했어. 1억에 이 땅을. 그럼 이제 공급받았죠. 토지공 공급받았어. 이제 개발을 하면 또 자기들 또 시행자 정하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시간이 좀 걸리겠죠? 공급받았으니까. 그냥 시간이 좀 지났어. 하려고 보니까 갑자기 지가가 튀어가지고 10억이 돼버렸어. 이 땅이. 토지공이 갑자기 머리를 생각해. 이거 개발했는데 돈 들어가고 분양해봤자 얼마 못 받겠는데 그냥 지금 팔아버리면 9억 벌잖아. 몇 달 사이에. 간단히 계산 나오죠? 그래서 팔아볼 수도 있다 없다. 팔아볼 수 있는 거야. 알겠죠? 그래서 법에서 규정을 둬가지고 개발자는 원형지를 공급받으면
몇 년 이내는 매각하지 말아라. 10년 이내는 매각 등을 하면 돼, 안 돼? 안 돼. 자, 물론 10년이지만 공사 끝나고는 5년. 계약 체결하고는 10년이죠? 공사 끝나고는 5년. 10년 이내 법이니까. 됐나요? 매각 등하면 안 됩니다. 말도 개발을 하겠지. 뭐 시세차익 보라고 준 건 아니잖아. 이해됩니까? 그 10년 매각금입니다. 대신 깡패는 매각할 수 있다고 없다고? 깡패 누구? 국가하고 지자체, 토주공 안 들어가? 한데 깡패는 국가하고 지자체예요. 국가 지자체는 매각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제외. 그거 써졌죠? 국가 지자체를 제외한다는 말 보인가요? 매각 금지에 국가 지자체는 매각할 수 있어요. 대신 나머지 개발자들은 공급받아 가지고 10년 이내는 매각할 수 없어요. 그 10년 이내 범위는 공사 끝나고는 몇 년? 5년. 계약 체결하고 나서는 10년. 알겠죠? 그 범위 내에서 매각하지 마라. 아까 좀 시세 차익 보지 말란 이야기예요. 그렇게 봐두시면 됩니다. 자, 또 한 가지. 자, 그러면 지정권자가 이건 그냥 단순하게 봐. 지정권자가 승인했다가 승인을 취소시킬 수도 있다 없다? 있다. 또 시행자가 공급계약을 체결했다가 공급계약을 해제해 볼 수도 있다 없다? 있다. 그런데 요 취소하고 해제는 왜 할까요? 아니 뭘 고민해. 잘 안 하니까. 제대로 한다 안 한다. 제대로 안 하니까 취소하고 해제하는 거야. 그 관점으로 그걸 보시라고. 다 올라가지 말고. 자, 승인 취소 보인가요? 봐봐. 시행자가 계획도 이용 안 하네. 또 계획의 내용도 사업 시행을 안 하네. 또 조건 이행하지 안 하네. 잘해 잘 못해. 못하니까 취소할 수 있는 거지. 또 밑에 공급계약 해제할 수 있다고 하죠. 시행되는 공급계약 해제할 수 있거든. 그것도 봐봐. 첫 번째 뭐야? 기한에 공사 착수했다 안 했어? 안 해. 또 착수는 했는데 사업 시행을 지연시키고 있어. 제대로 안 하고 있네. 또 세 번째. 동의도 안 받고 삼자에게 팔아먹었어. 또 네 번째. 정한 목적대로 사용한다, 사용하지 않는다. 아, 그 전격을 애울 필요 없이 이럴 때는 해지할 수 있고 취소할 수 있다. 감으로 정리하시라고. 그걸 어떻게 다 올라가지 마시고. 됐나요? 자,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오늘 이제 끝났고, 제 오른쪽 아래 공급가격 비교 안 해놨죠? 자, 보시면, 제일 밑에부터 볼까요? 원형지 공급가격은 감정가에다 공사비 합해서 뭘로 정하라고? 협의. 자, 그러면 제일 1번. 조성된 토지 공급가격 나오거든? 좀 달 거예요. 조성된 토지를 공급하는 가격은 원칙이 뭐죠? 감정가격이야. 예외적으로 감정가 이하로 공급할 수도 있죠? 그죠? 감정가 이하로 공급해서는 싸게 준다는 이야기잖아. 그것도 생각해봐. 왜 싸게 줄까, 여러분? 좀 이따 볼 거지만, 좀 이따 볼 수 있나? 감정가 이하로 나간 것은 싸게 준다는 이야기죠? 왜 싸게 줘? 아이, 그 사람이 착한 일 한다고 생각하면 돼. 착한 일 하고 막 그러면 싸게 줘야지. 쉽게 조선에서 공급하는데, 뒤에서 볼 거예요. 공부하는데. 여기다 사회복지시설 운영한대. 그것도 무료로 운영한대. 착해, 안 착해? 그럼 싸게 줘야지. 감정가 이하로 공급할 수 있다는. 원래는 무슨 가격 줘야 돼? 감정가로 줘야 되는 게 원칙인데, 한마디로 그런 거. 또 남들 안 하는 막, 우리 기피하는 거 막 폐기물체도 설치한다든가 막 이런 거. 또 교육을 위해서 학교를 설치한다든가. 그럼 좀 싸게 줘야 돼, 안 줘야 돼? 그런 관점을 이해만 해놓으시고 좀 더 암기는 해야 돼요. 그래서 감정가 이하로 공급할 수도 있다. 자, 반면에 환지도 여러분. 환지 방식으로 할 때 조정된 토지 가격 평가가 들어가거든? 왜 들어가죠? 당연히 청산 같은 거 하려면 가격 평가 다 들어가야 되겠죠? 대신 환지 방식일 때 조정된 토지 가격 평가는 먼저 뭐부터 들어갑니까? 감정 평가한 다음에 협의의 심의 거칩니다. 순서 가지고 하면 꼭 나와. 뒤에서 또 나올 거예요. 뒤에 나오는데 미리 모아서 한번 정리해 놓은 거니까 먼저 뭐부터 하라고? 감정 평가 이후에 평가 협의의 심의 거치는 거예요. 자, 그렇게 봐두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됐고요. 자, 98쪽 봐보세요. 조정된 토지 공급법인가요? 자, 첫 번째입니다. 자, 우리 시행자는 공급계획을 작성해 가지고 지정권자 승인받는다.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죠? 공급계획은 지정권자 승인받아 지정권자에 제출해. 제출. 그 지정권자 승인 가입표 쳐놨죠, 제가? 승인받는 게 아니라 뭐라고? 지정권자에게 제출하는 것이에요. 그거 하나 봐두시면 되겠고. 자, 이제 공급가격 보이죠? 공급가격은 원칙이 뭐라고? 감정가. 예외적으로
감정가 이하. 싸게 준다겠죠? 자, 그 종류. 아까 이 학교, 폐기물, 또 공공청사, 또 5번에 5번에 사회복지시설 보이는데 사회복지시설은 유료다, 무료다? 무료. 알겠죠? 무료로. 그리고 또 지자체는 추천까지 받는다고 나와있죠? 그럴 때는 감정가격 이하로 할 수 있다. 또 공장 나오죠? 공장. 자, 일단 거기까지만 봅시다. 일단 그래도 외우셔야 돼. 아, 외우기 싫어? 이건 외워야 돼. 좀 더 빡쳤고 나올 수도 있고 지문도 잘 나오니까 다시. 이게 느낌은 그렇게 갖고 가시라고, 느낌은. 자, 쉽게 말해서 아주 좋은 시설이나 남들 안 하는 걸 고생스럽게 하겠다 하면 좀 싸게 줘야 돼, 안 줘야 돼? 그런 의미로 보시라고. 그래서 학교라든가 또 폐기물이나 공장 같은 건 알락은 한데 학교나 공공청사는 공적 목적이 좀 있기 때문에 싸게 줘도 될 것 같고. 잡았나요? 임대주택도 어때? 임대주택도 생각해봐. 임대주택도 어려운 사람 위해서 임대주택 지어준 거다. 쉽게 말해서. 그게 좀 싸게 주라는 이야기야. 감정가격이야. 사회복지시설은 유료라고 무료라고? 그지. 유료라면 돈 벌겠다는 것은 싸게 주면 안 되지. 무료로 할 때. 자, 또. 국민주택 규모 이하 공동주택 보인가요? 또. 그것까지 봅시다. 여기까지. 자, 봐놓으시고요. 자, 그다음 공급 방법입니다. 자, 공급 방법은 원칙은 뭘 한다고? 경쟁 입찰입니다. 자, 대신 이제 추첨 외우셔야 돼. 추첨 별표. 왜냐하면 수의계약 방법이 굉장히 많거든. 아마 기본적으로 더 많을 거예요. 그래서 많기 때문에 추첨은 깔끔하게 4개에다가 플러스 1개 한 게 5개거든. 알겠죠? 기본적으로 4개인데 묶어놔버려도 제가 묶어놨기 때문에 딱 4개만 외우시면 돼. 첫 번째 330이야 단독주택용지 보이죠? 보인가요? 공장용지 보이죠? 이것은 경쟁입찰로 한다, 추첨을 한다. 추첨. 자, 또 공공택지. 알겠죠? 추첨. 또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건설 용지입니다. 추첨. 또 네 번째는 신청량이 바로 뭐죠? 면적을 초과하는 경우 나와있죠? 자, 우리 신청량이 조성된 토지 계획 면적을 초과했다 나와있잖아. 쉽게 말해서 신청이 많이 몰린 거야. 그때는 누구에게 주고 누구에게 안 줄 수 없잖아. 그때는 뭘 한다고? 추첨. 자, 그것 좀 외워놓으시면 돼요. 자, 수의계약은 딱 2개 못해요. 자, 수의계약은 거기 기억에 학교하고 공공용지 보인가요? 학교든 공공청사용지 같은 공공용지야. 공공용지를 만약에 공급한다면, 즉 국가 등에 공급하는 거예요. 이럴 때는 추첨해야 한다, 경쟁입찰이다, 수의계약이다. 수의계약. 자, 그리고 자, 니은은 일단 넘어가고 디귿 토지 상한채권. 자, 상한채권에 의해서 토지 상한하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러면 이때는 뭘로 한다고? 수의계약. 또 2회 이상 유찰되면 수의계약 되겠죠? 오케이. 그래서 일단 여러분 이 조성된 토지 공급에 관한 문제는 딱 그 2가지가 나오면 알겠죠? 아까 우리 공급 가격. 가격에는 감정가 원칙이지만 감정가 이하로 할 수 있는 것 몇 개 외워두시고, 또 공급 방법은 경쟁입찰이 원칙이지만 추첨이나 수의계약도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 추첨 하나 정확히 해놓으면 나머지 수의계약 찍으면 돼. 원칙 경쟁입찰이니까 경쟁입찰 방법은 안 나오잖아. 알겠습니까? 그래서 추첨 방법을 좀 외워놓으시라고. 특히 330 이하의 뭐죠? 단독주택 용지는 여러 번 나왔던 놈이고. 됐어요? 또 공공택지도 잘 물어보고. 국민주택 규모 주택금융도 잘 나옵니다. 그래서 추첨입니다. 됐나요? 오케이. 자, 오른쪽 문제 한번 얼른 확인합시다. 자, 보시면 수용 방식인데 옳은 것 나와 있죠? 작년 문제. 이런 식으로 꼭 나옵니다. 1번. 자, 지방공사가 시행자인 경우 전원 동의 없이는 수용 사용할 수 없어? 자, 여러분. 수용 사용할 때 면삼이 소유, 소 2분의 1 동의를 요하는 것은 민간이죠. 지방공사는 민간 아니잖아. 그래서 동의 필요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기억 1번 틀렸고. 2번. 지자체가 시행자인 경우는 지급보증 없이 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 맞네. 민간이 발행할 때 지급보증이 필요하잖아. 기억나요? 민간 시행자가 채권 발행하려면 지급보증 필요하는데 지자체는 민간이 아니잖아. 그러죠? 그러면 지급보증 받아야 돼? 없어도 할 수 있어? 없어도 할 수 있다. 2번이 맞았고. 자, 3번은
지정권자 아닌 시행자는 조정특 공급 이용권자에게 승인 없이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자,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미리 받는 게 뭐죠? 선수금. 선수금은 지정권자 승인이 있다도 없다 돼. 아까 있잖아요. 선수금 받으려면 지정권자 승인 받으라겠죠? 그래서 3번 틀렸고. 또 4번은 5년기는 3분의 1 초과하여 3분의 1 이내 틀렸고. 또 5번은 공공용지가 아닌 조정토지 공급은 수익이야기야 한다. 아까 우리 공공용지가 수익이야기야. 아까 봤죠? 학교 공공재산 용지 수익이야기에서 그 기억에 써진 거 알겠습니까? 그래서 틀렸어요. 따라서 옳은 것은 2번이 정답이 됩니다. 상한채권은 민간이 발행할 때 지급보증이 필요한 거예요. 지자체는 민간이 아니기 때문에 지급보증 받을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바로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2번입니다. 자, 수용자관 시대 옳은 거. 1번. 시행자가 아닌 지정권자는 수용할 수 있다? 자, 여러분. 수용 사용은 시행자가 하는 거야? 지정권자 하는 거야? 시행자가 하는 거지. 시행자가 되면 수용할 수 있는 거야. 알겠죠? 근데 시행자가 아닌 지정권자가 수용해? 지정권자가 그렇게 힘이 세? 아니죠? 지정권자는 수용 못해요. 시행자라면 수용할 수 있지. 알겠죠? 그래서 1번은 틀렸고. 2번은 수용에 관해서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정비법에 따라 공토법에 따라 공토법이 적용되죠. 2번도 틀렸고. 자, 3번 보세요. 그 세부 목록 고시 보인가요? 세부 목록 고시하면 사업인정고시가 있었던 걸로 본다 의지되죠? 오케이. 이게 3번이 맞았네. 자, 4번 여러분. 5년기는 3분의 2야? 3분의 1 이내야? 3분의 1만 해오지 마. 3분의 1 이내. 초과하면 틀렸고. 5번은 상한채권을 발행할 때 발행 규모는 조성되는 토지나 건축 면적의 3분의 2를 초과하지 않아야 돼? 2분의 1을 초과하지 않아야 되겠죠? 틀렸고요. 옳은 것은 3번. 자, 3번 문제. 자, 옳은 건 나와 있죠? 1번. 지자체가 시행자면 상한채권 발행할 수 없다? 있다. 알겠죠? 시행자는 발행할 수 있다니까? 1번 틀렸고. 2번은 지자체가 수용하려면 면삼이 소유? 민간이 할 때 면삼이 소유잖아. 알겠습니까? 그래서 지자체면 틀렸고. 또 3번. 시행자는 조정토지 공급받은 해당 저금의 전부를 미리 받을 수 없다.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미리 받을 수 있다 했잖아. 그래 뭐라고? 선수금. 알겠죠?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지정권자 승인받아야 되겠죠? 그래서 틀렸고. 자, 4번은 학교 보이잖아. 학교는 감정가격 이하. 끝부분에 이하. 맞았네. 학교나 폐기물 공공청사 아까 사회복지시설 무료 기억나죠? 그래서 4번은 맞았고. 자, 5번은 여러분 5년기인데 2분의 1? 3분의 1. 정답은 4번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아쉽게 환지 방식은 좀 아껴놓을게요. 됐나요? 자, 어제는 여러분들 고생도 하셨고 식사하고 오후 시간 또 진행해야죠? 알겠습니까? 자, 어제 고생하셨고 다음 주에 뵐게요. 수고했습니다. 박수는 빨리 쳐.